보죠. 남편이 6년 동안 성매매 여성과 외도를 했고 제가 알고 나서 엄청난 분노로 폭언과 폭력을 하고 남편은 손발 무릎 꿇고 빌고 지금은 상간녀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남편이 외도 중에 저보고 당신도 좋은 남자 만나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당시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하고 흘렀는데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성매매 여성이 집에 가서 성매매하고 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아들 2명 모두 결혼했고 손자 2명 있습니다. 집에는 2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남편이 6년 동안 성매매 여성과 외도를 했다. 이제 성매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반응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 중독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그 중에 괜찮네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외도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막 분노가 폭발해서 막 그러죠. 그래서 쌍욕이 막 나가고, 한 번도 안 해보던 게 쌍욕이 나가고 막 때리고 폭력을 쓰고 남편한테, 남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반하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폭언하고 못 견디니까 그런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더니 남편이 손발 무릎 꿇고 진짜 막 상간녀 이제 그래서 다 끝났어. 그리고 남편이 지금은 죽어서 이제 잘하고 있어. 죽어 지내고 있는 거죠.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인 채로 관계 중독인 상태에서 뭐가 끊어진 거예요. 외도를 중단하거나 외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또 아내인 경우에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습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상 트라우마 크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이 60, 70 이렇게 됐을 때 남편 외도를 혹시나 알고 외상 트라우마 발생했다? 주먹 날라갑니다. 살인사건 납니다. 그 정도로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해서 폭언도 하고 폭력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이래서 다 끝났어. 자, 문제는 남편의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치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뭐 이것도 챙겨주고 또는 뭐 그렇게 분노하고 뭐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성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자꾸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관계를, 남편이 외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아내가 상간녀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관계 중독이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외도 중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많다 그러면 아내하고 외도하는 중입니다. 즉 아내를 상간녀로 이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중에 아내가 이제 알게 돼서 어떻게 내가 이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도 해라, 다른 남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서 외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지속되고 있는데 자기는 즐겨야 되겠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렵다 막 이럴 때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집니다. 뭐라고? 니도 해라 라고. 그뿐이에요.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한테 스트레스 그만 주고 니도 가서 해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치지 않았냐고. 그래서 더 분노하고 더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와서 또 잘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죽어 지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까불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가 나한테 다른 남자 만나서 이렇게 해보라 그랬대. 그거 왜 그랬어? 이제 또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왜? 뚜뚜리 팰 준비가 또 된 거예요. 그 대답이 안 나오면 또 패기 시작을 해요, 잘못하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점 커지기 위해서 계속 과거에 남편이 했던 얘기, 말들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잘 못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간단해요.
남편은 관계 중독인 상태에서 외도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외도에 관련된 거를 끊게 하려고 뭐 하려고 엄청나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간 말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냥요. 관계 중독인 상태에서 했던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계 중독에 있을 때, 관계 중독에서 외도를 했을 때 이 외도를 하면서 또는 관계 중독에 있으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점 커지게 만들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던지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도 안 담겨 있어요. 스트레스 그만 줘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술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해서 왜 아내는 수술하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해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 중독에 들어가 있으니 그럼 바로 갔다 오면 돼. 잠깐 5분이어도 돼요. 1시간이어도 되고. 그뿐이에요.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 관계 중독에서 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자든 남자든 관계 중독에 들어가면 자기 관심을, 자기 반응을 위해서는 뭐 누가 아프든 뭐 하든 안 중요해요. 그거는. 왜? 심리가 고장났잖아요.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게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외도가 딱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두드러 맞고 욕먹고 이렇게 되니까 견디는 것뿐이에요. 지금요.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나의 외상 트라우마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 딸들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 중독, 지금 예전에 했던 남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이런 거는 관계 중독자들이 늘 흔히 하는 것들이에요. 흔히 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관계 중독이 이미 발생이 되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갈 거냐? 언제까지 폭언하고 폭력을 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언제까지? 이혼해야 그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혼하면 그 다음엔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할아버지들이 나이 70 넘어가지고요. 관계 중독자들이 호시탐탐. 근데 금방 넘어가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니까. 나이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최악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재밌고 신나다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부로서 그냥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일단 나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즉시 치료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 행복으로 전환시켜 놓으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면 행복의 감정을 갖고 그리고 과거에 관련되는 외도에 관련되는 것조차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하나의 여정 중에 하나였다고 추억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치료예요. 치료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치료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당신이 얼마나 큰 위기에서 실수를 하고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남편의 관계 중독도 치료해 주는 게 현명한 관계 중독을 치료하면 비로소 남편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비로소.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만 위해가 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참고 견디고 있겠지만 진짜 치료돼서 회복을 하게 되면 지금 두 분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됐든 사는 그날까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제1우선은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서 모든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을 해놓고 그리고 남편의 관계 중독을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알던 외도 말고 예전에 알고 있던 좋았던 모습에
남편으로 돌아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제일 우선은 나를 치료하는 것, 두 번째는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면은 두 분 끝장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하시고 매일매일 그래서 절대 용서 안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끝내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상 트라우마 치료 안 되면 감당 못해요. 어차피 부부관계 끝난 거예요. 어차피 치료 안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너가 하지 마세요. 바로 끝내세요. 애들이 그나마 덜 무너져요. 어차피 내 인생은 다 날아가는 거고요. 이래도 날아가고 저래도 날아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애들 인생 다 날아가고요. 그동안 모아놨던 건 싹 다 날아가고요. 돈 날아가고 뭐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분노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마세요. 왜 용서하려고 드세요? 절대 용서 못해. 이유는 용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직은. 왜 매일매일 전쟁 치르세요?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어차피 회복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상담을 드렸잖아요. 위에서 상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밑에다가 또 매일매일 정쟁 중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제 말이 안 들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라이브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가 상담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고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끝났어요, 부부관계.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내 외상 트라우마가 더 악화됐으니까. 내 인생이 최악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애들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고 이러는데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야. 아니 지금 내가 날아가고 애들이 날아가는데 때문이야. 계속 이러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지금 내 인생과 내 아이 인생이 다 걸렸어요 지금. 외도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를 회복해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박살내도 그때 가서 박살내세요. 나를 회복해놓고 내 아이들을 회복시켜놓고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